안녕하십니까. 주간 잘 지냈어요? 요즘 주변에 보니까 한 두 명 감기가 걸렸습니다. 근데 너무나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이 쪽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저는 뭐 뼈가 워낙 튼튼해가지고, 아픈, 체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공진단 몇 개 있는 거 그 선생님한테 드렸습니다. 건강하라고. 힘을 써야 또 이렇게 어르신들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먹는 것보다는 우리 선생님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제 쿨하게 양보를 했지요. 자,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시죠? 자, 한 주간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각자의 필드에서 각자의 삶에 충실하고 열심히 이제 본인의 삶을 또 설계도 해 볼 것이고 그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선배님이 보내온 글이에요. 그래도 우리의 선배예요.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김종태 사무총장님이 한 2년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35년간의 그 사회복지사를 공부하면서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보통 65세가 정년인데 이분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60세로 만 60세로 정년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 60세로 정년을 퇴직하고 지금 이제 집에서 치과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글도 잘 쓰시는 분이고 이 김종태 사무총장님이 우리들이 하는 자원봉사 최초로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이 자원봉사를. 그래서 대통령 상도 이제 받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선배인데, 그 글이 참 마음에 들어서 제가 또 공책에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했습니다. 썼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하나하나 한번 문미를 해봅시다. 당신의 주위에, 그러니까 너 주위에 있는 사람 5명의 평균이 너의 미래다. 이거는 아르투어 쇼펜하우가 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엮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주변에 5명만 있어도 나의 미래가 샤방샤방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만나는 사람부터 바꿔라. 그리고 파리를 쫓아가다 보면 변소를 가게 되고, 꿀벌을 쫓아가다 보면 꽃밭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부터 바꿔라.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면 인생이 더 밝아지고, 부정적 사람과 함께 하면 인생이 더 어두워진다. 그죠?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면 좌절하지 않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어리석음이 줄어든다. 인생은 제가 늘 하죠. 주변 환경에 따라 바뀐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삶의 꽃길이 될 이게 참 포인트 같아요. 그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그죠? 삶의 꽃길이 될 수도 있고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다. 인생에서는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는 사람이 사람에게 받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모여 한 달, 한 달이 모여 1년이, 1년이 모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대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수업 전에 꼭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걸 공유하고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사회복지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얘기를 하죠. 누구를 만나느냐? 그죠?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랑 함께 나란히 걸어가고 누구한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진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석사 때 그 노 교수님의 영향을 받고 그 교수님이 또 저기 뭐야
저를 경기대로 박사하라고 또 연결시켜 주시고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에 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학 박사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이끌어 주느냐, 누가 같이 공유하고 함께 가느냐가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거죠. 혼자만 잘날 수가 없습니다. 혼자만 살 수도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같이 계신 분들은 같은 동료애를 가지고 그래도 내 곁에 5명이라도 확실한 사람만 포진하고 있으면 외롭지 않고요. 혼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은 옆에 지혜롭고 긍정적인 똑똑한 그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한번 같이 만나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소중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사회복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멘토가 될 그런 5분을 꼭 올해 안으로 그죠? 지금 한 학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꼭 서치해서 발굴해서 그런 분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주차입니다. 13주차 체계 이론을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 그죠? 인지 이론을 한번 훑어보고 갑시다. 인지 이론. 교과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인지 이론은 뭐예요? 인간의 321조 복습을 하고 갈 거예요. 인지 이론은 인간에 대한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사고 과정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을 이해해라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인지론은 인간의 무의식에 초점을 두고 충동적 존재로 보는 정신역동 이론과는 달리 인간의 의식에 초점을 두고 사고하는 합리적인 존재, 성장 가능성을 인식한다. 더불어 환경적 원인들이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지각되고 인식되는가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수경 PI, Person in Environment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지 발달 이론에 있어서 피아제가 이제 이렇게 또 체계화됐고요. 그래서 인지 발달,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서는 인간을 매우 주관적인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이론의 기본 가정은 뭐래요? 인간은 일생을 통하여 특정 영역의 인지적 유능성은 그 개인이 기능하는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론은 인간에 대해 긍정적이고 그 환경에 인간이 능동적으로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지 이론의 주요 내용은 뭐냐? 인지, 도식은 뭐였어요? 스키마, 그죠? 이 도식. 도식을 한번 봅시다. 도식은 삐아제는 도식을 뭐라고 했어요? 행동이 유사한 상황 속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전승되거나 일반화되는 행동의 구조 또 조직으로 정의했죠. 뿐만 아니라 도식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건, 감정, 관련된 행동, 심상, 생각들의 의미 있는 배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도식은 그죠? 이 도식은 정신적 조직화의 1차적 단위. 도식은 정신적 조직화의 1차적 단위고요. 인간은 이러한 도식을 통해서 환경에 적응함으로 따라서 인간은 뭐예요? 사회적, 물리적 환경, 인간은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된다? 재구성하고 확장하다. 그 다음 조직화. 조직화는 심리적 혹은 신체적 과정을 일관되게 전체를 종합하는 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는 뭐다? 성숙해지면서 상이한 도식들을 서로 자연스럽게 결합시킨다. 그럼 동화는 기존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해서 사람이 입력되는 정보를 변환시켜서 기존의 그죠? 기존의 사고방식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과정, 동화는 그죠? 사람들이 입력되는 정보를 어떻게 자기한테 맞게끔 사고방식에 틀을 맞춘다는 거죠. 이게 동화입니다. 그럼 조절은 그죠? 조절은 이전의 사고와 행동 방식의 요소를 그죠? 이전의 사고와 행동 방식의 요소를 수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그죠? 수정하고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거다. 그 다음에 적응, 그죠? 적응을 행동주의 학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는 새로운 환경, 자극, 경험에 노출될 때마다 인간은 동화 및 조절을 통해서, 그죠? 어댑테이션, 그래서 환경에 적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새로운 환경이나 자극이나 경험에 노출될 때마다 인간은 동화 및 조절을 통해서 환경에 적응한다. 평형화는 뭐예요? 지금 인지 발달을 일으키는 근본 원리래요. 그래서 인지 체계와 외부 체계 사이 점점 안정된 평형이 그러니까 평형화는 인지 발달을 이루는 근본 원리고, 그러니까 이 인지 체계와 외부 체계 사이에서 안정된 평형, 그죠? 조화로운 거죠? 그죠? 환경을 조화롭게 모색하는 게 평형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 단계는 감각 운동기, 0세에서 2세까지 감각 운동기, 그 다음에 이제, 음, 감각 운동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감각 운동기에는 또 6단계가 있대요. 그죠? 감각 운동기, 반사활동기, 1차 순환반, 2차 순환반은 도식들의 협응, 순환반 뭐 18개, 12개, 18개월. 그 다음에 전 조작기는 어디에? 전 조작기는 2세에서 7세까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조작이란 정보의 전환을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조작하는 행위를 전 조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알론적 사고, 직관적 사고 있고, 그다음 구체적 조작기는 몇 살부터요? 이제 초등학교죠. 구체적 조작기는 초등학교 시기를 구체적 조작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에는 뭐 분류할 수 있고 서열화시킬 수 있고 보존 개념, 그죠? 구체적인 사고를 논리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탈중심화. 탈중심화라는 것 뜻은 뭐예요? 잘 알고 계세요. 탈중심화는 336쪽에 있습니다. 탈중심화는 사물의 어떤 뭐라 그랬어요? 두드러진 특성이나 측면에만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라 탈중심화는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다양한 특성이나 측면을 고려하는 다양한 사고, 그죠?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사고, 그죠? 여기서 탈피해서 얽매이지 않고 다른 측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게 탈중심화예요.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는, 그죠? 형식적 조작기는 12세 이후를 갖다가 형식적 조작기. 그러면 이런 자신의 지각이나 경험보다는 어떻게 논리적인 추적이 가는 거죠. 그죠? 이제 중학생 이후로는 논리적인 사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추상적인 사고, 뭐, 가설 연역적 추리, 조합적 사고, 명제적 사고, 원래 논리적 판단을 기호나 언어나 기호, 명제적은 뭐야? 어떤 논리적 판단을 언어나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명제적 사고입니다. 난 다차원적 사고, 하나의 차원을 넘어 여러 가지 차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과 연계해서 인지발달, 사회복지에서 평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도덕성 발달 단계에 있어서 삐아제, 콜버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40쪽, 341쪽에 보면 삐아제의 도덕성 발달, 그 다음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발달 단계는 이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는 뭐 전인적 수준, 인습적 수준, 후인습 수준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한 비판 뭐 한 네 가지가 또 이제 344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삐아제의 발달 이론, 그 다음에 콜버그의 발달 도덕성 발달 이론을 이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어, 전체적인 사회 환경 이론에 있어서, 그죠? 이론에 있어서 체계 이론을 이제 오늘은 볼 것입니다. 체계 이론에는 일반 체계 이론, 생태 체계 이론, 사회 체계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체계 이론을 지금 뭐야? 일반 체계 이론, 그 다음에 사회 체계 이론, 생태 체계 이론으로 지금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체계 이론은 책의 이제 351쪽을 선생님들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책의 이론은 뭐야, 지금
체계 분 상호 연관을 지배하는 서로 원칙들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 이론의 장점은 뭐예요? 체계 간에 서로 우리가 이 체계 이론 뭐야? 각 체계 간에 서로 그 관계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 다양한 사회 변동 효과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체계 이론, 사회 체계 이론, 생태 체계 이론이라고 이제 봤는데 여기서 한번 보면은 일반 체계 이론은 뭐냐?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속성, 그죠? 일반 체계는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의 속성, 또 이들 간의 상호작용의 속성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복잡한 체계 간의 관계 또는 그 체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특성을 설명한, 그러니까 서로 연관된 상호관계의 특성을 설명한 이론이 일반 체계 이론이다. 그래서 이론적, 추상적, 분석적 측면이 강하고, 그럼 체계의 구조적 특성은 뭐냐? 일반 체계 구조, 경계, 개방, 폐쇄 체계, 대상, 하위, 상위, 하위 체계, 공유 영역 등이 있고요. 체계의 진화적 특성, 균형, 항상성, 안정, 편형 상태, 그래서 체계의 행동적 특성에는 뭐냐? 투입과 전환과 산출과 환류, 피드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입이나 전환, 산출, 환류가 무슨 뜻인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적용은 뭐냐? 개인과 환경의 문제를 상호, 개인과 환경, 그죠? 환경의 문제를 상호 연결된 전체로 파악해서 문제 사정과 개입 체계를 명확히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사회체계 이론은 뭐냐? 일반 체계 이론의 관점을 적용해서 일반 체계는 어떻게 서로, 그죠? 복잡한 체계 간의 관계나 그 체계 내에서 상호작용을 설명한 이론이 일반 체계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체계 이론은 이 일반 체계의 관점을 적용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사회체계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체계 수준인 개인, 가족과 조직을 포함한 소집단, 지역사회 같은 더 복잡하고 넓은 미시체계를 설명하는데 관심을 두니까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체계 수준, 그러니까 개인, 가족, 그러니까 미시적, 그 다음에 소집단, 중시적,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거시적으로 이제 넓게 설명하는데 관심을 둔다. 그래서 개인과 환경 간의 적합성, 그 다음에 상호 교류, 그죠? 아까 일반 책에서는 상호 작용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 사회 체계는 개인과 환경 간의, 그죠? 여기는 관계에서의 저기 상호 작용이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사회 체계는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으로 점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과 환경 간의 적합하냐? 그래서 그 부분에 또 상호 교류를 강조한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적용은 어떻다? 사체계 이론과 육체계 이론. 그 생태체계 이론은 뭐니? 하냐 한 분은 일반 체계 이론 플러스, 그죠? 아까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 체계 내에서의 상호작용하는 거 플러스 생태학 이론을 접목시킨 게 생태체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체계 이론 플러스 생태학 이론. 그래서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 보완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까 사회체계 이론은 뭐라서 상호 교류한다고 그랬죠? 인간과 환경 사이에서의 상호 교류.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일반 체계는 상호 작용. 그러면 여기서는 생태체계 이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호 보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 보완성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상호작용, 상호교류, 상호보완성. 그래서 일반 체계 이론의 핵심 개념들을 일반 체계 이론의 핵심 개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일반 체계 이론이 가지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 한계, 상호보완이라고 했으니까 자, 어떻게 지금 상호보완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한계점이 나왔으니까 이 한계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핵심 개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일반 체계 이론이 가지는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태적 관점을 도입한다. 그러니까 일반 체계 이론이 그 안에서 서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체계에서 상호작용하는 여기에서 더 나가서 여기 한계점을 보완해 주자. 그래서
생태학 이론을 접목해서 여기에 더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 보완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그래서 생태적 체계, 생태적 체계의 구성하면 뭐야? 지금 미시 체계, 중간 체계, 거시 체계, 외부 체계, 그죠? 외 체계, 이건 시간 체계 등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태적 체계 구성에는 뭐뭐가 있다? 미시 체계, 중간 체계, 거시 체계. 그러니까 미시 하위, 중간.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정책적으로 사회 복지적 관점에서 보는 넓은 의미에서 거시책, 외부책을 외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체계.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적용은 점해인과 기터만의 생활 모델, 이 생태체계 이론은 점해인과 기터만의 생활 모델, 생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봅시다. 공통이 일반 체계, 사회체계, 생태체계 이론의 공통점이 뭐였나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공통점을 보니 다양한 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그죠? 이 세 가지 다양한 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다양한 체계, 우리는 모든 다양한 열린 거에 체계, 모든 체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니까 우리는 누구 뭐의 지배를 봐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 내가 항상 환경 속의 인간, 환경 속의 인간 말씀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그죠? 그래서 PIE, 그래서 PIE는, Person in Environment 해서 이제 발음이 조금 안 좋지만 이해하세요. 그래서 인간과 환경사의 상호죠.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환경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환경 속에 우리는 환경 속에 인간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공통점은 다양한 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플러스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중요하죠. 그래서 체계를 하나의 그러니까 한 체계를 온 우주를 하나의 전체로 바라보고 그 체계 안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이에 대응하는 인간의 균형에 관심이다. 참 여기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체계 어느 한쪽에만 그저 치우쳐서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과 환경사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우리라는 그죠? 갑돌이, 갑순이는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다 모든 게 미시체계, 중시체계, 거시체계, 아까 뭐 외부체계, 시간체계 이게 다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는 서로 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교류한다는 거죠. 그래서 체계를 하나의 전체로 바라보고 우리가 온 우주에서 우리는 뚝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체계 안에서 우리 그러면 하나의 사회 구성으로 우리가 이 체계를 하나의 사회 구성으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사회 구성원 안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가 치매를 덧대면은 이게 지금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30대 초반인 치매 환자가 또 있어서 제일 나이가 젊은 사람이 30대 초반이었어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 원인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에 대응하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인간의 균형에 관심을 갖자. 이제 포커스 이제 딱 이해되시죠? 체계 이론에는 세 개. 일반 체계, 사회 체계, 생태 체계, 생태 체계는 일반 체계에다 플러스 생태학 이론에서 그래서 아까 미시 체계, 중시 체계, 거시 체계, 외부 체계, 시간 체계를 플러스해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공통점은 이거다. 인간을 오늘 하나의 전체 체계에서 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이에 대응하는 인간의 균형에 관심을 우리가 가져보자. 지금 어려운 거 없죠? 벌써 다 이해가 되셨죠? 전체 우주에서 전 하나의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이에 대응하는 인간의 균형에 관심을 갖자. 그죠? 인간은 방점을 찍으면 인간과 환경과는 어떻게 돼? 인간과 환경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작용.
그죠? 상호 교류, 상호 보완성을 하는 관계다. 됐나요? 이제 여기서 이해가 됐죠? 이제는. 아, 오늘 체계 이론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이제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체계 이론에는 이러한 단어가 있고, 뭐 이러한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러한 단어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일반 체계 이론을 들어가 봅시다요. 그죠? 자, 교과서 준비됐나요? 자, 일반 체계 이론의 개념. 자, 352쪽에 있습니다. 일반 체계 이론은 유기체와, 그죠? 유기체와 환경 간의 체계적인 상호작용이다. 그러니까 유기체를 여기 개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 전체성, 그 다음에 상호성, 개방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분석하려는 이론이다. 우리가 앞에서 다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웃라인은 선생님들이 설명을 들었으니까 좀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 이런 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기 때문에 편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체계를 구성하는 속성, 그죠? 그래서 이 속성하는 이들 간의 상호작용의 속성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복잡한 체계의 관계 속성. 이 복잡한 체계가 저는 복잡한 걸 싫어해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되게 저는 복잡한 걸 싫어해요. 단순한 걸 좋아해요. 왜 이렇게 힘들게들 서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고 뜯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어, 제가 여기서 사례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복잡한 체계의 관계 속성 또는 체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체계 내부에서는 상호작용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론이 일반적인, 복잡한 체계에서의 이 속성들과 그 다음에 체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이 상호작용의 특성을 뭐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 내부 안에서, 이 체계 내에서 뭐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론이 일반 체계 이론. 그래서 전체성, 상호성, 개방성의 개념으로 여기서는 분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 전에 개인과 환경을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인간과 환경을 원인과 결과를 인과론적에서 볼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 해야 돼? 이 두 체계를, 그죠? 인간과 환경이라는 이 두 체계를 상호 보완적인 전체로 파악하자. 그래서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개인과 체계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데 관심을 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개인과 환경, 어느 쪽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죠? 어느 개인과 환경의 이 두 체계가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상호 인과적인 관계다. 그죠? 상호 인과적 관계이고 또 순환적 원인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계는 뭐다?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작용하는 부분으로 구성된 전체다. 그래서 이 체계는 이러한 부분들, 그죠? 이 부분들 사이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일련의 단위들이다. 이 체계란 뭐라고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작용하는, 그죠? 어, 구성된 전체, 따라서 부분들 사이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일련의 단위다. 따라서 체계에는 뭐다? 목적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항상 규칙을 유지하는 거, 항상성, 그죠? 353쪽에 있어요. 체계는 목적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항상성과 규칙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죠? 체계는 어떻다?
목적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항상 유지하는 것, 그다음 어떤 규칙, 룰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항상성과 규칙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변한다. 그래서 조직화, 상호 인과성, 그죠? 그다음에 항구성, 공간성, 경계의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 체계 이론 다시 한번 조직화, 상호인관성, 항구성, 공간성, 경계의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르탈람피의 이제 생애를 한번 봅시다. 오스트리아의 생물학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요. 할아버지는 주 극장의 저희 지도자였고 아버지는 철도 관리자로 유명했다. 그러니까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예요 지금 극장의 지도자였다는 건 뭐야 지금 주인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수저네, 우리말로. 그죠? 금수저. 그래서 비엔나 대학에서 생물학으로 1926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34년 생물학. 저는 이렇게 남자들은 그래 이공계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직장을 얻기가 참 편해요. 넓어요. 근데 이제 인문계에 나온 사람들은 조금 약간 취업하기가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우리 딸 집에 잠깐 들렸어요. 제가 이제 영어로 또 이렇게 전화로 하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아무래도 유학했으니까 이게 듣는 거라 잘 되니까 그래서 9시까지 무조건 가서 이제 걔 도움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 10분간 짝에서. 그랬더니 이 애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나는 이 학계통으로 이과계통으로 이 아이를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는 오토바이는 위험하니까 라이드만 안 하면 좋겠어요. 라이드만 안 하고 그냥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럽니까? 이 지금 생물학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 자식들 지가 키워야지 제가 옆에서 뭐 배나라 뭐나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1934년에서 이 비엔나 대학교 교수했고 오타와 대학교 생물학 교수 및 생물학 연구소장으로 역임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 베르탈람피는 지금 뭐야 뉴욕 주립대에서 역이면서 일반 체계 이론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래서 1970년 6월 뉴욕에 사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탈람피의 인간과는 뭐 어떠냐? 인간은 신체, 심리, 중요한 것 같아. 신체, 심리, 이 사회적 부분으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아니라 뭐라고요? 통합된 하나의 체계로 전체로서 기능한다고 보는 전체적 인간관을 여기서는 일반 체계 이론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요? 신체, 심리, 사회적으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가 융합이 되고 통합이 되는 하나의 체계로 기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체, 심리, 사회적 부분을 전체적인 인간으로 하나의 통합된 하나의 체계로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관, 그죠? 환경 속의 인간,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관으로서 하나의 통합된 총체인 인간은, 그죠? 환경 속엔 PI, 하나의 통합된 총체적인 인간인, 뭐야? 인간은 외부 체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상호의존.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빗대서 한번 봐요. 우리는 환경 속의 인간, 그죠? 누구의 역할로 인해서 선생님들은 동원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원대로 들어온 여러분은 외부 체계와 끊임없이 지금 여러 교수님들이 수업을 맡아서 지금 몇 과목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서로 그도 연관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는 분리 되는 게 아니라 사로 통합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외부체에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상호의존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지금 사회복지를 여기다 넣어서 우리가 빗대서 설명을 할게요. 서로 의존하는, 서로 작용하고 상호의존하는 학문이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학문이다. 뭐가? 사회복지가.
그죠? 제가 이제 여기서 사회복지를 넣어서 타이틀을 붙여서 지금 설명을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복지학개론, 무슨 노인복지학개론, 가족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거는 과목은 따로이지만 이거는 어떻다? 서로 상호작용하고 상호 의존하는 과목이고 그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과목이고 서로 영향을 긴밀하게 미치는 학문이다. 그죠? 이해되시죠? 같이 이걸 넣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으로서 우리는 환경 속의 인간이다. PI.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총체인 인간은 외부 세계와, 그죠? 외부 체계.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 체계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왕이면 외부 체계에서, 만나는 그 환경이 좋은 사람들. 그죠? 이왕이면 긍정적인,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이 나이에, 그죠?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한테 줄 수 있고, 또 상대방도 나한테 내가 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인 사람들을 이제는 만나라 이거죠. 아닌 사람 그냥 다 컷.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환경과의 끊임없는 역동적 상호작용의 삶. 너무나 아주 중요해요. 너무나 인간의 행동은 어떻다? 우리는 외부 체계인 환경과의 끊임없는 역동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책의 구조적 특성, 주요 개념에 있어서 여기서 한번 봅시다. 경계를 들어가지 바운더리어스, 경계를 주요 개념, 체계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체계는 어떤 형태의 상호작용, 그 다음 또 뭐라 해서 상호 의존성에 의해서 통합된 조직이라 이 시스템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어떤 형태, 시스템은 체계는 어떤 형태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상호 의존성에 의해서 통합된 작용이다. 조직이다. 그래서 이 체계는 지금 뭐라 해서 전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 조화로운 통합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계는 이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 서로 조화로운 여기서 통합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체계는 자체의 경계를, 그죠? 체계는 자체의 경계를 초월하여 외부 환경과 지속적인, 그죠? 체계는 자체의 경계를 초월해 더 나아가서 어떻다? 외부 환경과 지속적인 에너지 교환으로 생존한다. 중요한 것 같아. 외부 환경이 지속 에너지 교환. 그러니까 제가 에너지 교환을 여기 따로 얘기하자. 사람들한테 좋은 길을 받아들이세요. 그죠? 음. 그래서 지속적인 에너지 교환으로 생존하며 내적 기능의 변화와 발달이 이루어진다. 여기서도 한축적인 의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여기서 외부 환경과 지속적인 에너지 교환으로 해서 이 내적 기능, 그죠? 내가 내 안에 내적 기능의 변화와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체계는 뭐야 지금 매우 다양한 수준에 걸쳐 존재하고 체계의 구조적 특성에는 경계 체계의 구조 특성에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경계, 개방, 폐쇄, 대상, 하위, 상위 체계로 나뉘고 또한 공유영역, 혼론, 엔트로피, 역엔트로피. 그죠? 처음 들어볼 거야, 선생님들. 엔트로피, 역엔트로피. 그죠? 그럼 엔트로피 반대가 역엔트로피겠죠? 그 다음에 시너지, 그 다음에 호혜성. 호혜성이라는 단어도 선생님들이 처음 들어볼 거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책의 진화적 특성에는 또 균형, 항상성, 안정 상태, 그다음 책의 행동적, 진화적 특성은 균형이나 항상성, 안정 상태가 있지만 그럼 행동적 특성에는 뭐가 있느냐? 이 진화적 특성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동 특성에는 투입, 전환, 산출, 환류, 정적 환류, 부적 환류, 동등 결과성, 다중 결과성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개념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